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FOMC를 기준으로 유럽과 미국은 분위기가 확연히 갈렸습니다. 유럽은 그래도 계속 관망세를 보이면서 올랐지만 미국은 이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가 보시죠. 자, 이날 다우지수가 1.6%, 이제 3대 지수 모두 다 1.6%씩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선 다우는 32,000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다가 그 오른 부분의 한 3분의 2 정도를 다 이번 FOMC 결과로 토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은 4,000선 아슬아슬했었는데요. 결국에 다시 이탈해버렸고요. 나스닥은 어제 상승분 거의 모조리 다 뱉어내게 되면서 11,660포인트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평균 1.3% 올랐는데요. 간밤에 전 섹터가 다 밀리면서 1.6%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실망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3.6% 상당히 강하게 내려가게 되면서 이날 이 금리에 대한 이런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융 쪽도 그 다음입니다. 2.4% 하락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다가 또 다른 중소은행 쪽에서 악재가 나왔다라는 점이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웠습니다. 자, 이거하고 대비하는 것이 또 이제 IT 쪽이 되겠습니다. 0.9% 하락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대형 IT 종목도 이렇게 전반적인 하락에서 선방을 좀 했었고요. 중소형 쪽에서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행주가 이렇게 불안할 때 IT라든지 성장주 쪽에 대한 이런 자금의 이동 흐름, 학습 효과로 다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부터 볼 텐데요. 하락한 종목이 더 많죠. 하지만 상승했던 대장주들도 있었고 또 하락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7% 하락에 그쳤었고요.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램리서치가 0.2% 하락에 그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가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같이 하락하는 장에서 도드라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 약간 밀렸습니다. 한 이틀 오르다가 3거래일 때 살짝 밀린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것은 GTC 개발자 컨퍼런스를 했죠. 이제 여기에서 관련해 증권사들이 호평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AI 시장에서의 선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 속에서 올라갔고요. 또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동시에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망을 살짝 피해서 합법적으로 중국에다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흐름 그대로 종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형 IT 쪽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밀린 게 아마존 정도입니다. 한 1.9% 하락을 했었고, 시가총액 1위 애플도 1% 안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거보다 더 적게 0.5% 약세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덜 밀릴 수 있었던 것은 예전 사장이죠. 빌 게이츠가 말을 한 게 있는데, AI 이런 업황에 대해서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랬을 때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상대적으로 덜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중에는 상승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의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매물이 출회됐다라는 점이 결국 하락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금융주 보겠습니다. 금융주는 역시 아직은 일단락이 안 됐나 봅니다. 중소형 그리고 대형 은행 모두 다 좀 많이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서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어제는 예금과 관련해서 보호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오늘은 모든 예금을 다 보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또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중소운용 중에서 팩웨스트 뱅코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전체 예금의 20%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만큼
뭐 다시 뱅크런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중소형 단에서부터 좀 하락폭이 깊게 나와줬었는데요. 자, 이날 팩 웨스트 뱅코프가 17% 급락했고요.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계속해서 또 두 자릿대 하락률. 거기에다가 나머지 종목들 뭐 US 뱅코프, TF 파이낸셜 이런 종목들은 7%, 6% 이렇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대형 은행까지도 퍼지게 되면서 제일 많이 밀린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도입니다. 3.3% 하락했고 그나마 선방한 게 JP 모건 체이스인데 2% 중반으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재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방어주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월마트나 뭐 코스트코, 코카콜라 이런 프록터 앤 갬블 이런 종목들은 0.5%를 전후로 해서 시장의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었던 나이키는 4.8% 하락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산업재 쪽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보잉이 개별적인 악재 속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항공유에 대한 품질 문제가 부각됐다라는 점이 마이너스가 될 만한 요인으로 자극이 되면서 4.1% 하락했고요.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연준의 움직임 때문에 가장 많이 장중에 밀렸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시간 외에서는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상승했던 엔비디아 볼 텐데요. 기존 제품보다 무려 12배나 빠른 신제품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 CEO의 말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AI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해서도 다른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지금 아주 물밑에서 열심히 접촉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 결국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냥 인터넷 웹페이지를 여는 것처럼 아주 쉬운 방법으로 AI 슈퍼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올해 들어서 뭐 굉장히 양봉을 좀 많이 뽑아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간밤에도 1% 장이 하락하는데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주당 264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재 쪽에서 유일하게 좀 흔들렸었던, 좀 많이 흔들렸던 나이키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진이 줄어든 게 악재였습니다. 높은 재고, 그리고 비싼 물류 비용, 이런 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요 덕분에 우선 전체적인 실적은 괜찮았지만 마진이 안 좋았다는 거고요. 나이키 측에 따르면 지금 미국 매출이 좋았지만 중국이 아무래도 봉쇄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난 게 이번 마진의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중국 내에서 나이키와 그리고 나이키가 아닌 중국의 현지 브랜드들과의 이런 경쟁이 심화됐다라는 점도 앞으로에 대한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이키는 4.8% 하락을 하게 되면서 119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가 결국에 FOMC 이제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전반적으로 FOMC 결과 어땠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FOMC의 금리 결정을 기다리는 관망세 속에 오전 중 약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0.25%포인트의 인상 결정과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하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1.6%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 인상 중단도 고려했다면서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장기 목표치인 2%로 낮추기 위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작년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는 있지만 최근 지표는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높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근 중소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한 것과 관련해 은행 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은행 시스템을 긴밀히 모니터할 것이라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관련해서는
이는 예외적인 사례일 뿐 은행 시스템 전반에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향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더욱 엄격한 신용 조건을 적용하는 등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오늘 CME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올 연말 금리가 4.25에서 4.5% 이하가 될 확률은 약 69%이며 이번 금리 인상 결정 이전에 연말 인하 확률은 57%였고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앞으로 나오는 정보를 면밀하게 추적 관찰하고 통화 정책에 끼치는 영향력을 평가할 것이라면서 금리 목표를 계속 올린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다소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은행 파산이 결국에 금리 인하로 가는 그런 시장의 연결고리는 확실히 좀 선을 긋는 파월 의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이 약간 불안해지다 보니까 요즘 아주 금값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금에 대한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과 크레딧 스위스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 한동안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오늘 온스당 1960달러 선에서 거래됐으며 지난 20일 장중 온스당 2,000달러를 웃돌면서 1년 만에 최고치에는 다소 하락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한 모습인데요. 신용평가사 피치그룹 산하 시장조사기관 피치솔루션은 올해 금값의 평균 전망치를 기존의 온스당 1,850에서 1,950달러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향후 몇 주 안에 금값이 2,075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또 다른 금융서비스 업체 CMC 마켓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중단 시기를 앞당기게 된다면 금값은 또다시 급등할 것이라면서 전망치를 온스당 2,500에서 최대 2,6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CNBC는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 매입 역시 금 가격의 추가 상승 전망을 뒷받침한다면서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금 수요는 전년 대비 18%가 늘어난 4,741톤으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로 증가했으며 특히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규모가 55년 만에 최고 수준인 1,136톤에 달하면서 금 전체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2,000달러 중반까지도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이어서 지방은행 사태, 간밤에 이런 은행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일단락되는 것 같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은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번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JP 모간 체이스 산하의 JP 모간 자산운용이 은행 위기의 다음 주자로 대형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들이 무너진 데 이어 상업부동산 시장 역시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건데요. JP모간 자산운용의 조지 게츠 CEO는 유럽 미디어 서밋을 통해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는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는 자동차 앞 유리창을 뚫고 나간다면서 은행이 먼저 그랬고 이제는 상업용 부동산이 다음 차례라면서 상업용 부동산 부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크레딧 스위스 긴급 매각 등이 급격한 금리 인상 후폭풍의 결과라면서 이제 투자자와 정책 담당자 모두가 다음 주자는 누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상업 부동산이 가장 위험한 분야라고 자신은 생각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AI 부분에서의 확고한 리더십에 힘입어 올 들어 80% 가까이 급등한 엔비디아에 대한 증권사들의 매수 추천이 이어지면서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는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1%가 상승해 264달러 6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21일 GTC 컨퍼런스를 통해 개발자가 양자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인 CUDA 퀀텀을 공개했고 월가 분석가들에게 엔비디아가 AI의 기능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분석인데요. GTC 컨퍼런스 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수 투자 의견을 반복하고 목표 주가를 종전에 275달러에서 전일 종가 대비 18%가 높은 31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AI의 핵심
이네이블러로서 회사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275달러로 제시했으며 모간 스탠리 역시 고객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비중 확대 의견과 304달러의 목표 가격을 반복했으며 반면 JP 모간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일 종가인 262달러가 과하게 높다면서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유지했는데요. 이들 증권사들은 엔비디아가 AI, 고성능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태계 등에서 경쟁사보다 적어도 한두 단계 앞서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2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한 65만 건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 시카고 연방은행의 2월 전미 경제 활동 지수, 상무부의 지난해 4분기 경상 수지 적자가 발표되고 엑센슈어 PLC, 다든 레스토랑, 커머셜 메탈스, 제너럴 밀스, 코디악 사이언시스, 리티움 아메리카스, 야마나 골드, 팩트셋 리서치, BRP 잉크, 그리고 퀘스트 리소시스 홀딩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FOMC 이전에 관망세를 보였던 유럽이 되겠는데요. 유럽의 주요 지수들은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오른 게 영국 정도인데 0.4% 정도의 상승에 그쳤고 독일이랑 프랑스는 강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이날 이렇게 좀 상승세가 좀 제한적으로 나왔던 건 FOMC도 있었고 그 FOMC 이전에 영국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넉 달 만에 다시 반등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좀 반영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70달러 회복했습니다. 지난주에 원유 재고 영향 때문에 상승을 한 건데요. 원유 재고 자체는 감소를 좀 전망했지만 가솔린이 생각보다 수요가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결국에 수요 우려를 많이 줄여주게 되면서 1.7% 올라가고요. 지금 구리 가격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인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공동 기자회견을 걷고 에너지, 식품 이런 쪽에서 협력한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이 중국에 대한 그런 경기 기대감 반영됩니다. 2.1% 올랐고요. 거의 9,0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 앞서서 김선영 연구원도 얘기했다시피 계속 인기가 좋죠. 0.4% 올라가면서 거의 1,950달러 근처까지 갔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15bp 그리고 단기물인 2년물은 21bp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25bp 했지만 앞으로에 대한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그런 분석 속에서 이날 채권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